1889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월터 너츠는 어릴 적부터 농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30년경 부에나 파크에 25,000평 규모의 베리 농장을 일구는 데 성공한 월터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확물을 팔기 위해 자그마한 시장을 내부에 건설했는데요. 이 시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인기를 끌며 너츠의 베리 농장은 365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신이 난 월터는 기다리는 방문객들을 위해 여러 볼거리들을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관광만을 위해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에 재미를 붙인 월터는 실제로 작동하는 철도, 곡물 구매가 가능한 재분소, 직접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진짜 금강, 옛 방식 그대로 설계한 교회와 학교 등을 한쪽에 건설해 서부시대의 유령 도시를 아주 꼼꼼히 재현해 두게 됩니다. 그렇게 농장은 테마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놀이공원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지역의 유명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이후 각종 놀이기구들을 내부에 설치하며 본격적인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된 너츠의 베리 농장, 즉 너츠베리 팜은 특유의 잔잔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인기를 끌며 수십 년간 운영을 이어나갔죠. 이윽고 1981년 월터 너츠가 9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후손들은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너츠베리 팜을 인수한 거대 테마파크 회사 시더페어는 제일 먼저 각종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1997년 개장한 신형 롤러코스터 윈드제머 서프레이서가 여러 치명적인 고장에 시달리게 되며 단 3년 만에 폐쇄 조치에 처해지자 시더페어는 야심차게 인수한 너츠베리 팜의 이미지 자체가 망가지게 될 것을 우려했죠. 윈드제머 서프레이서를 대체할 놀이기구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 최초, 최고의 초고속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놀이기구 기술을 선도하는 스위스의 제조사 인타민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시더페어는 2002년 6월 22일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를 새롭게 개장합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단숨에 이륙시키는 사출 장치처럼 유압 시스템을 통해 롤러코스터를 폭발적으로 발사하는 엑셀러레이터는 그 이름 그대로 압도적인 가속력을 자랑하였는데요. 거대한 유압 장치가 두꺼운 강철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롤러코스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32km까지 단 2.3초 만에 도달할 수 있었죠. 이는 시속 100km까지 약 1.7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실로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페라리가 80주년을 기념해 799대만을 한정 생산했던 슈퍼카 F80의 제로백은 2.15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 자동차 리막 네베라의 제로백 역시 1.81초에 그치는데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하이퍼카로도 느낄 수 없는 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가속력을 선사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너츠베리 팜의 효자 놀이기구로 자리 잡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수초 만에 62.5m 상공으로 치솟은 뒤 곧바로 수직 낙하를 개시하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사람들은 온몸으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 유압이 충분치 않아 차량이 끝까지 상승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경우를 대비한 브레이크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물론 이 최신형 롤러코스터에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죠. 특성상 케이블에 막대한 부담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 한 달마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케이블을 교체 혹은 보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만약 케이블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법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이긴 했지만 엑셀러레이터의 매력과 인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단점에 불과했죠. 1분도 되지 않은 운행시간 동안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특별한 경험을 가능케 만드는 엑셀러레이터는 그로부터 수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엑셀러레이터의 검사 주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 이제부터는 2달마다 하자고. 깜빡하고 검사를 잊어버렸는데 사고가 안 났네? 3달 주기로 검사해도 괜찮겠군.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사의 보수적인 설계는 시더페어의 안이한 관리에도 롤러코스터 운행을 가능케 만들었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커다란 과신과 방심을 불러왔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자 엑셀러레이터의 검사 주기는 무려 6개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당초의 기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지경이 된 이 상황에도 시더페어의 안전 불감증은 그 끝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최악의 불운과 기적에 가까운 천만다행을 동시에 불러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2009년 9월 16일 그날 역시도 엑셀러레이터 앞에는 기다는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대로 상기된 사람들의 얼굴, 롤러코스터가 발사될 때마다 울려 퍼지는 기쁨의 비명소리, 시끄러운 유압장치의 소음과 진동,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단 한 가지만이 엑셀러레이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마지막 안전점검에서 6개월하고도 무려 19일이 더 지나 있었다는 것이었죠. 철로 및 강철 케이블의 내구도는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12살 소년 카일 휠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엑셀러레이터에 탑승했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은 카일은 안전바를 세게 붙잡고 곧 찾아올 폭발적인 가속을 기다렸죠. 그런데 엑셀러레이터가 출발한 지 4초 만에 무엇인가가 폭발하는 듯한 쾅 하는 소리가 지축을 뒤흔듭니다. 곧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 12세 소년의 하반신을 덮쳤는데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옆자리에 타고 있는 아버지는 물론 카일 역시도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죠. 끝까지 상상하지 못한 롤러코스터가 제자리로 돌아온 뒤에야 카일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종아리 아래에서 그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안전바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확인하려 애쓰던 카일에게 갑자기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옆을 쳐다본 카일의 아버지는 눈앞의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아들의 왼쪽 종아리가 거의 절단되어 있었는데요. 얇은 피부와 근육 일부에 의지해 종아리 아래쪽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죠. 급가속을 위해 수십 톤에 달하는 장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3cm 두께의 고강도 강철 케이블이 끊어지며 시속 128km로 열차를 향해 날아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차의 앞부분을 두부 자르듯 반으로 가른 케이블은 채찍처럼 아래로 휘어져 카일의 좌측 종아리를 가격하였고 그 결과 절단도 골절도 아닌 파열에 가까운 극심한 상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즉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카일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가능한 다리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도록 곧바로 응급수술에 돌입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섬유 강화 플라스틱과 금속 하부 프레임으로 구성된 열차 앞부분이 케이블의 충격을 상당 부분 경감해준 덕분에 복구 가능한 근육의 양이 제법 많았습니다. 반년에 걸친 입원과 수차례 이어지는 대형 수술 끝에 카일은 왼쪽 무릎과 발목의 기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카일은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거쳐 제한적이지만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건강을 되찾는데 성공했죠. 카일과 그의 가족이 참사의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너츠베리 팜과 주 정부는 사고 원인과 그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만 운이 나빴다면 참혹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지도 몰랐다는 오싹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먼저 사고의 원인은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은 강철 케이블 내부에 발생한 피로 균열이었죠. 앞서 설명했듯이 안전점검을 차일피일 미뤄가며 노후화된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끊어진 강철 케이블이 가장 먼저 열차 앞부분을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궤도가 아래쪽으로 바뀐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는데요. 튼튼한 소재들로 구성된 열차 전면부와 충돌하며 위력이 크게 감소한 케이블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다리를 그것도 한쪽만 가격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만약 케이블의 방향이 조금만 위쪽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곧바로 사람의 흉부 혹은 목이나 머리 쪽을 향해 날아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체가 두동강나며 소생 가능성이 전무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요. 두터운 열차 전면부를 반으로 갈라놓고도 케이블이 파괴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체를 두동강낸 케이블이 뒷좌석을 또다시 가격하며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았죠. 방만한 운영이 낳은 초대형 참사가 사망자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분명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카일 휠러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불은 불행이었습니다. 탑승 전부터 바깥에서 롤러코스터를 바라보고 있었던 카일의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당시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하기도 했는데요.
카일과 가족들은 사고 이후 극심한 PTSD에 시달렸고 롤러코스터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죠. 2011년 변호사를 고용한 휠러 가족은 시더 페어와 비공개 합의에 도달, 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손상된 부품 수리 및 대대적인 안전검사를 거친 후 재개장해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9년 수십 톤의 장력을 이기지 못한 케이블이 끊어졌던 그날은 역사상 최악의 롤러코스터 참사가 될 뻔했던 순간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중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